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토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 저의 잔바리들을 두 명을 이럴 수가. 제 잔바리들입니다. 네. 제가 관리하는 동생들인데요. 네. 네, 오늘 동생 두 분을 모셨고 늘 함께 하시는 분 홍정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정민입니다. 네. 그리고 잔바리 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잔바리 강상필입니다. 잔바리 2호기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애들이 네.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던데. 훌륭하다고요? 네. 잘못 잘못 알고 알고 있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네. 조금 있으면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안 훌륭한지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두 분 다 이런 식이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니, 반말해도 돼요? 아니 뭔 소리야? 사람이 진짜 매불쇼에서 이미 단련이 됐잖아요. 네, 네, 거의 네. 비슷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네. 매불쇼에서 강성필 부대변인은 매불쇼 저랑 같이 이제 하거든요. 네. 웃기는 맞아요. 역할입니다. 매부쇼에 너무 인지도도 높으시고. 인지도가요? 아, 왜 그러세요? 우리 당연히 교수님이 더 높지만. 그렇죠. 정구성 변호사는 저랑 SBS에서 하다가 저만 잘리고 정구승은 남았습니다. 이게 다 개편되신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 잘린 줄 알았어요. 보고 봤더니 변호사들은 다 나고 나만 잘렸더라고. 그런 일이. 정말 답답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은 네. 어제부로 부대변인이 다시 됐죠? 네, 어제 잘렸다가? 이제 잘린 게 아니라 그럼요. 이제 지도부가 이제 바뀌면 네네네. 교수님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다 일부러. 네, 이게 뛰려고. 일괄 이제 일괄. 해촉되고 네. 다시 이제 새 지도부가 네.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임명을 해서 어제 네. 최고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부대변인 되기 전에 불안했어요. 혹시 재계약이 안 될까봐. 전이 붙을까봐, 전 부대변인 이럴까봐. 근데 네, 다행히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불 씨의 역할이 감사합니다. 컸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최욱 씨가 네네. 제가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아니라 박찬대 후보를 밀었다라는 이제 그 괴담을 퍼뜨리면서 아주 약간 정도 지도부에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진실은 네. 지각은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예. 어제 약간 좀 달리셨습니까? 피곤해 보이는데 얼굴이. 저 원래 피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을 이제 정구승 변호사가 여러 재판에 같이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뭐 하고 계셨나요? 지금 네. 국민적 관심 있는 네. 사건은 박정훈 대령님 박정훈 변호인을 대령 맡고 사건. 있고 네네. 강혜경 씨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제 그 김건희 씨 재판 관련 일정이 나왔는데 이제 그 김건희 씨 재판에도 강혜경 씨랑 김태열 전 위안소 연구 소장님도 네네. 증인으로 이제 불려져 갖고 아마 네. 거기에도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 별로 그렇게 막 정치색 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니 근데 예. 보니까 박정원 대령님 그 네네. 사건마다 이렇게 오열 그렇게 하시고 오열 전문. 맞아요. 오열 전문. 네. 누가요?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사실은 울어요? 제가 약간 멋있게 좀 이렇게 네. 퓨치 느낌처럼 딱 네. 무죄 나왔을 때 멋있게 딱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뿌행을 해버려서 이거 어디 갖다 쓰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부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보국 훈장. 박정훈 대령은 참고로 제 후배입니다. 해병대 후배. 그렇죠. 네, 제가 저보다 7기수 후배인데 7년 후배죠.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고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구승 변호사는 변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훈장 수여 소식 듣고. 저희 사실 그 변호인 단톡방에 네네. 약간 진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드디어 약간 지금까지는 원상 회복에 가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네네.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원래 가야 되는 자리에 그냥 돌아온 것뿐이었는데 그렇죠. 최초로 어떻게 보면 그때에 대한 보답을 좀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뭐 이제 변호인단에서 다 막 눈물바다가 돼가고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김규현 변호사나 저는 살짝 부러워하는 느낌도 나도 그날 국회에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박정훈 대령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네. 큰 어떤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검찰이 어쨌든 기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는 법정에 가서 이 소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네. 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제가 뭐 법률 전문가 아니면은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운이 좋아서 진짜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고 피해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보상의 차원으로 이제 훈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도 사실 부족하다. 부족하죠. 사실 변호인단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네, 이제 네. 특검 수사가 좀 완료돼하고 실체적 진실이 좀 규명되면 이게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사 소송도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그 윤석열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군검사들에게까지 좀 이렇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야 돼요. 맞아요. 그 윤석열 그 검찰이 그때 우리 정부들, 정부 전직 강요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다 기소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비만 해도 막 몇 억씩 드시고 그 변호사도 막 패가 망신할 정도로 그 일에만 왜냐면 자료 막 엄청 던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그럼 다 민사 소송을 좀 해야겠네요. 좀 고민하고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정말 네. 힘들었던 게 제가 맨 처음에 그 자료가 양이 많은 줄 모르고 저희 예. 여직원분한테 좀 출력해서 봐야겠다. 이거 꼼꼼히 보려고 출력해서 봐야겠다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네, 한 3, 4일 걸린다 해서 와, 뭐 그렇게 일이 많다고 이렇게 찡찡거리냐라는 생각으로 딱 한 3, 4일 뒤에 사무실에 갔더니 네.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PDF로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차마 말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은 PDF 보는데 나이 드신 변호사분들은 아직도 종이로 이렇게 인쇄해서 종이 기록 봐야 돼요. 네. 묶어가지고 끈으로. 홍 예, 저도 그러시죠. 나이가 많으니까요. 나이가 왜 이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백내장 지금 투혼 중이지 않습니까? 아, 이쪽 안 보이시나요? 네, 아직 안 보입니다. 홍준미 의원 쪽이 잘 안 보이는데. 아, 그래서 저희 쪽이 안 봤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쪽이 보이는 거야? 아, 잘 영 보고 기분 안 있어요. 좋네. 내 눈으로 예. 잔발입니다. 잔발이 조심하세요. 이욕입니다. 자,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두 분 이제 소개도 했고 오늘 어제죠. 초유의 국가전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이거 원고에 없습니다. 준비 안 하셨죠, 강승필? 아니, 전다 알고 그랬어요? 있어요. 네. 요거 지금 10시간 만에 초지는 됐는데 이게 우체국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 한 기관의 화재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나? 이게 저희 일반 분들에서는 뭐 우체국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사실 변호사들한테는 네네. 정보의 근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멈췄습니다. 거기도 같이 맞아요. 여기 포함돼 있군요. 네. 저희 이렇게 광범위한 것을 관리하는 기관인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네. 이거 하나로 사실상 저희 지금 변호사님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일하기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정말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 이런 그 사실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다는 그렇지. 것도 사실 좀 맞아요. 신기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이걸로 인해 사이드 이펙트가 정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있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니까 좀 서버를 분산 관리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랬을 때 뭐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멈췄다는 건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게 네네. 그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 때도 비슷하게 화재 사건으로 네. 그 전 국민의 그 카카오가 막 멈추고 그랬는데 그때 발견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만 현재는 당시에 카카오 정례는 이렇게 미러링을 할 수 있게 백업 시스템 철저하게 분리돼 있고 그랬는데 그때 카카오 때문에 보니까 대형 플랫폼 이런 데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마 2, 3년 전에는 이렇게 분산 서버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지금 보니까 국가기관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네. 저도 이제 놀랍긴 했거든요. 사실은 요런 게 백업이나 뭐 미러링 이런 부분이 유명해진 게 그 9.11 사태 네네. 때 유명해져서 2001년부터 바로 적용이 됐어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좀 이런 중요한 시설들에는. 네. 근데 지금 뭐 2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이 구축이 안 됐다는 게 이렇게 말씀처럼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 게 네. 제 첫 직장이 네. 이 근데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산하기관이 뭐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산하기관 30개가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시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백업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센터가 있는 거. 그러니까 네네. 전에도 이제 그런 전산센터가 하는 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가 국정관리원이 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화재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많은 일이 생겼을 때 업무를 거기서 볼 수가 없게 되면 사실 그것을 백업해 놓은 다른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클라우드 형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 PC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게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또 구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의 속도 전환이 빠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집에서 재택근무를 다 할 수 있게 해놨어. 근데 유독 단 한 군데 대한민국에서 이 국가 공공기관만 이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보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때도 사실 문제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잘 분리해 놓고 어떻게 백업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국정관리원이 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업무가 마비되는가. 이거는 정말 한 20년 전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번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이번에 점검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하는 세 분 말씀처럼 백업 데이터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나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화재 발생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